그러면 전공 B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B 처음 문제를 보시면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왔죠. 자, 요 이제 7월에서도 제가 이제 비슷한 요런 식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비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항목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중요한데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중국어로 이걸 다 모두 다 번역을 하고 암기하고 해야 되느냐, 중요한 용어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내용 1과 2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7월달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문제는 그걸 다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문제도 결국은 스텝 1, 2, 특히 2죠. 2. 스텝 2에서 내용을 다 줬어요. 그래서 종코싱 빙지하고 싱청싱 빙자, 우리의 형성평가죠. 요거랑 그 다음에 phân离式 测试하고 综合式 测试하고 두 가지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텝 1에서 잘 보면 슈위를 쓰라는 거랑 슈앙인제트를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좀 표현이 다르죠. 그냥 찾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이음절해야 되고, A의 경우는 슈이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는 건데 꼭 두 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썼겠죠. 사실 이건 힌트입니다. 또 다른 두 글자면 똑같이 두 글자로 쓰라고 하지 뭐. 자, 그래서 두 글자가 아닌 걸 찾아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는 형성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형성평가는 이게 형성평가. 그렇죠? 종제싱이라는 것은 어쩌한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마감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말고사 같은 그런 시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라는 것은 뭐야? 중간중간. 자,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 과정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계속 나옵니다.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일종의 쪽지 시험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봤던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시로 시행한다. 수시로. 이거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만 갖고 잘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설 보면 뭐 자세히 또 추가 설명 들어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꽤 어려웠죠.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뭐 1에서도 좀 있었고 2에서도 A도 있고 B도 있었는데 이 문제가 꽤 어려웠습니다. 꽤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못 풀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는 사실은 독해 실력이나 어휘 여기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 뭐 저는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뭐 못 풀 문제거나 이건 뭐 엉터리 문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괜찮은 문제인데 다만 어려웠다. 이거는 난이도를 올리려고 그랬다.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2점 찾는 거고요. 결국 A 들어갈 거, B 들어갈 거 찾는 건데 A에 들어갈 거는 결국 B에서 찾는 거죠. B에서 찾는데 B에 보면 답이 B에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 써라 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쭉 나온 거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걸 보면 하오또가 나오죠. 다 같이 하오또. 하오또는 뭐야? 싸우기 좋아한다는 거지. 싸움과 관련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또우즈예요. 결국 지혜를 지혜, 지능을 싸움하는 거야. 지능 시합이지 결국 힘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먹으로 치고 패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싸움, 두뇌 싸움. 뭐 사실 두뇌 싸움 여기 할 만한 게 시아치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이핑 할 때 요 글자 있죠. 이거는 바둑을 한 판 두 판 셀 때 세는 말이고 잘 나오진 않죠. 하지만 그런 말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또 이가 나오는데 이 혁자는요 바둑 혁자예요. 바둑. 요 글자는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바둑의 뜻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거 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네 만약에 하기에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워낙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고급 어휘라서요.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이 혁이라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바둑을 엄청 잘 두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 용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마 이 출제자가 바둑을 좋아하지 않았나 싶은데 힌트는 줄 만큼 줬어요. 일단 가장 우리가 바둑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거잖아. 싸우기 좋아하는데 지혜 싸움이다. 머리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풀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어려웠죠. B는 어렵습니다. 이건 뭐 이걸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다 봅니다. 자, 그런데 유추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쫑이 나옵니다. 쫑에다 해놨는데 이거 뭐야? 장소죠. 쭈쫑. 여기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바둑도 알아야 돼. 바둑을 두는 장소야. 근데 앞에 차가 나왔어. 즉 장소란 걸 알면 차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차관이 가장 좋은 답이죠, 당연히. 뭐, 다른 표현들도 뭐, 답을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관이라는 뜻입니다. 차려. 자,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2점짜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때 이제 제가 전략상 이런 문제는 사실 넘기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거 손을 못 댈 것 같으면 시간을 은근히 잡아먹는 2점인데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2점 어려우면 버려라 그냥 그랬는데 이거 버린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까지 가서 시간을 확보해서 다시 와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 보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안배, 시간 관리가 결국은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내가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틀렸지라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반성하려면 왜 시간이 부족했지? 시간이 원래는 모의고사는 남았는데 근데 그거를 반성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모의고사는 남는데 실제는 안 남는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모의고사보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 이 시험이 주는 자, 그 얘기는 뭐야?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2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멘붕이 와. 2차는 그야말로 멘붕이 돼요. 왠지 아세요? 2차는 보자마자 10분 보고 내가 20분 수업해야 돼. 보자마자 그런 지역 있어요. 20분 보고 20분 수업해야 돼. 보자마자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조건도 이만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막 내가 해봐? 안 되죠. 연습을 아무리 하고 한 걸 하라고 해도 틀리고 그럴 텐데. 2차는요, 1차랑 또 달라요. 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2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아치, 차관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학 실천의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 좋은 문제예요. 교과 교육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교육방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2점 줬겠죠. 최소 2점. 그 다음에 BC 가니까 이거 하나씩 주겠고. 자, 이런 데서도 좋은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걸 보면 자 A부터 볼까요? A가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건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키워드는 위인 팅주의 능리라고 했는데요. 음성이죠. 음성교학이다. 자, 음성교학인데 자, 그 전제라 해서 GNT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전제. 제가 모의고사도 냈죠? 전제가 있다. 전제가 이렇게 지문에 나왔네요. 스텝 2에. 자, 클라센 주장 뭐였어요? 주장했다. 어린애. 이거 이제 교육학기 인론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책에서도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놨는데 우리 책에 있는 얘기예요. 다만 몰라도 돼요. 모른다고 이거 못 푸는 거 아닙니다. 자, 뭘 강조했느냐? 위엔 수루는 수입이죠. 수출이에요. 우리가 수입 수출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찐코, 출코의 의미인데 이것은 인풋, 아웃풋의 의미입니다. 인풋, 아웃풋. 그렇죠? 인출, 입력. 그 얘기인 거예요. 인풋, 아웃풋.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냐면强调 语言输入 시엔위는 A, 시엔위 B 그러면 A가 B보다 앞선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어적 인풋이 인풋 언어를 뭔가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웃풋. 자, 뭔가 집어넣은 게 있어야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인풋이 돼야 된다. 저축을 해야 갖다 뺏어 쓸 수 있다. 라는 가설이에요. 이걸 강조했대요. 자, 이걸 수업에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거야. 근데 이거를 진짜 엉터리로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1점짜리 답은 가능하겠죠. 뭐, 대충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음성교학이죠, 음성교학. 그러면 이거는 뭐랑 관련 있어야 돼요? 음성이랑 관련돼 있어야죠. 여기 잘 보면, 언어라고 돼 있어요, 언어. 자, 음성과 언어 관계. 음성, 어휘, 문법. 그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언어적 수루라는 것은 사실은词汇 수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파 수루도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는 뭐야? 위인 수루를 얘기한 거인 거죠. 그러면 그걸 바꿔보세요. 위인 수루를 바꾸면 뭐예요? 언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 듣기죠. 팅이죠, 팅. 결국 이것은 팅리 수업, 팅리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라는 거예요. 팅이 먼저야 된다. 보통은 팅 수어가 같이 가죠. 그쵸? 팅 수어를 같이 중시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팅이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수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설명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뒤에 설명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래가지고 말해 예티우수 수어 이건 뭐야? 예를 들어서 풀어준 거죠. 비루 수어 예를 듭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팅리 지에또 아니라 팅리 바로 나오잖아. 팅리 키워 나오잖아요. 不要急于让说放 파인이잖아. 모방 파인. 발음을 막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처음엔 잘 못하는데 어차피 따라해봤자 틀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거가 그래서 화석화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 자, 노래를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불러.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 날 노래를 해. 그런 거 있잖아. 예. 저희 아들딸이 레디꼬를 아주 잘 부르거든요. 레디꼬 여러분 거울왕국 2가 개봉했다는데 레디꼬 이거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부르겠어요? 그냥 부르는 거지.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불러. 실제로 얘네들이 한국어를 잘 못할 때도 그걸 봤어. 영어로 된 걸. 그래서 영어로만 보여줘서 혹시 영어를 잘할까 싶어서 별로 효과는 없더만요. 근데 예, 영어를 틀어줘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 한국어가 아직 형성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어차피 그림만 보고 있는 거. 어차피 다 이 내용 이해 못해요. 5살짜리가, 이제 5살 때 처음 봤는데, 5살짜리가 그, 레디꼬의 겨울왕국의 내용을 다 이해할 것 같아? 거기서, 여성과, 페미니즘과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그냥 재밌어서, 음악이 좋아서 듣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따라한단 말이죠. 왜? 들었으니까. 근데 듣자마자 한 번 듣고 그걸 따라해?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천재들이 가끔 음악에서 연주를 한 번 듣자마자 똑같이 연주를 하고, 이건 이제 천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언어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어는 수많은 귀납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 규칙성. 자, 이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그걸 되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뭐에다 중점을 둬야 돼? 듣기에다 집중을 줘야 된다. 이건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나 여기서 말하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런 답도 다 엉터리 답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옮겨 써서 찾아 쓰라는 건 여러분 잘 썼죠? 쌍음절 찾아 쓰라는 건데 아마 모방이죠? 모방이고요. 모방하는 거, 발음을 따라하는 거, 요런 거, 모방해서 연습하는 거, 그 얘기고 C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요거 화석화. 화석화는요? 이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역시 봤죠? 그쵸? 여러분 이거 안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7, 8호로 설명하면서 내가 열심히 설명 안 했거든. 열심히는 설명 안 했어요. 가다 중간중간 하긴 했지만. 근데 모의고사에서 우리 봤죠? 그때 여러분 많이 틀렸어.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 지금부터 틀리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봤던 따끈따끈한 문제. 자, 그래서 화석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석화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 화석화는요,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엉터리, 여기서도 이제 좋은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이 또 갈릴 겁니다. 자, 중계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계어. 쫑제위. 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오류가 나와야 돼요. 항상. 이 문제도 오류와 관련돼 있죠. 요 두 가지가 기본 전제예요. 그것이 어떻게? 완구, 혹은 원구, 원띵, 혹은 꾸딩. 제가서, 그죠? 부변, 부동. 요런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냐면, 이거, 우리 한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외우라고. 딩즈부치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삼수가 빠졌네? 딩즈. 정체. 자,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화석화를 설명하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첫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됐어요? 발음이죠, 발음. 근데 제가 냈던 문제는 뭐냐면 문법에서 냈어요, 화석화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이라고 밝혀줘야 된다고. 그게 더 좋은 답이에요. 물론 답들이 대부분 다 어설프고 비슷하면 그냥 대충 써도 맞다고 해줄 수 있어. 화석화 자체가 어려운 이론이니까. 실제 채점은 그렇게 될지언정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화석화 일반 이론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따도 영상을 보겠지만 제가 봤던 문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문법 문제였어요. 문법. 자꾸 얘가 문법을 틀려. 근데 이건 문법 문제야? 아니지. 불가능해 그러면? 가능하죠. 언어니까. 음성어의 문법. 그래서 여긴 뭐냐면은 여기가 어딘가 요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좋은 답이란 말이야. 음성을 할 때, 음성 연습을 하는데, 발음 연습을 하는데 자꾸 잘못된 발음을 따라하다 보면 발음이 늘지 않는다. 요게 키워드인 거죠. 핵심이죠. 잘못된 발음이 고착화된다. 자, 그래서 발음 교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답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슈루가 뭔지를 풀어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언어의 슈루는 팅 혹은 팅리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슈루는 뭐야? 슈어다. 근데 여기서는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뭘 중시해? 팅리리엔시를 중시해야 된다. 요건 거죠. 뒤에서 무엇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뭘 갖고 하든 제가 늘 쓰는 말 있죠. 단어 카드를 하든 뭘 하든 분단별로 하든 세 사람이 하든 뭘 하든 그건 상관없다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뭘 써도 맞아요.
예? 여기 핵심은 뭐야? 이론. 결국 팅리가 중요해야 된다. 팅리가 우선되어야만, 혹은 팅리의 기본이 충실해야만 수어를 수어화 거위 능리가 향상된다라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이 수어화 쪽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방점을 어디다 쾅 찍어야 되느냐? 팅리에다 빵 찍어야지. 그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출제자의 의도, 명확한 의도. 이게 이제 스텝 3죠. 스텝 3, 스텝 2 분석에서 과연 이 말을 밑줄 치고 이걸 설명하라는 건 뭐냐? 언어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위인으로 들어가고, 위인에서의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뭔지,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분석이 돼야만 올바른 답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그렇게 정문 점수를 그러니까 부분적인 감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점에서 이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냐에 따라서 그냥 그럭저럭한 답도 다 1점으로, 그래 이건 또 어려웠으니까 대충 비슷한 말 있으면, 팅리 비슷한 말 있으면 1점을 주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이거 맞다고 채점이 될 것이고, 화석화가 2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2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여기가 2점이고 이게 1점일 수도 있는데, 화석화가 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배점을 해놨는데, 그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죠. 많게는 2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잘 보고 잘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교하게 다듬어야 돼.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모의고사에서 이걸 다뤘단 말이에요. 몇 주에서 다뤘어? 이거 뭐 이렇게 오래지도 않아. 자, 2주 차니까 모의고사 바로 시작돼서 9월달. 두 사람의 대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화석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만 볼까? 모의고사 문제를 모의고사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초반에 요 선생님을 쓰긴 썼었는데 한 번 쓰고 안 썼잖아. 요 그림을 썼는데, 자, 여기서 한국어를 배울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전체적인 언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 전체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면서 화석화 현상 뭐 얘기하고 하면서, 여기서도 쫑지위하고 쫑지위 얘기하고 있죠? 자, 쫑지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고요. 여기서도 무국어, 그 다음에 무띠위, 타겟 랭귀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 답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 완벽한 답이다. 출제자가 예상하고 있는 모범 답안인 거고, 다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봐줄 수는 있죠.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쫑제위 개념에서 이것이 화석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교사들이 학생으로 해서 올바른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석화 문제가 이제 문제를 뭐야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는 2번 문제구나. 자, 그러면 화석화와 관련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석이라고 하죠. 화석. 변에서 만들어진 돌. 그래서 그런 돌이 되었다. 화석이에요. 화석화 된 거죠. 우리말로는 화석화입니다. 화석 아니고요. 화석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정상인데, 근데 이제 항상 발전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퇴보도 일어나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정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정체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정체기라는 게 오잖아. 정체기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정체기.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굳어져 버리는 거, 단단해져 버리는 거, 단단하게 변하는 거, 이게 바로 화석화예요. 화석화. 그렇게 해서 변하는데, 그 단계가 물론 아주 초급이고 아주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규칙성을 갖게 돼요. 틀리는 발음 또 틀리고 성조 또 틀리고 계속해서 틀리는 거 계속 틀리잖아. 그게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화석화예요. 여기서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处于一种停滞不前, 그래서 다 같이 停滞不前. 자, 어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들, 화석화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반절이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를 안 다뤘어도 얼마든지 제가 찾았던, 강의했던 영상을 여러 개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화석화는 많이 얘기하진 않았거든. 근데 요게 걱정스러워서 문제를 냈는데, 요 부분은 마침, 이거는 제가 아주 저 스스로도 아주 기특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특해요. 자,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는 선생님의 대화가 있고요. 대화가 돼 있고, 뭐 문장 찾아 쓰고 집어넣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볼까요? 자, 선생님 대화가 쭉 있는데, 이 문제도요, 이제 교과 교육 문제예요. 아주 손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쉬운 문제. 일단
이게 이제 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고르는 거 있죠. B에서 골라야 되는 거. 이건 뭐 너무나 쉬워요. 자, 여기서 보면 DNC의 딴츠라고 돼 있죠. DNC의 딴츠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여기 실제로 여기 문제를 봐야 돼. 여기서는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밑줄이 있죠. 이게 뭐야? 밑줄이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답을 쓴 거죠, 사실. 여기다 채워 넣은 거야, 학생들이. DNC의 딴츠 했잖아. 여기 보면 DNC의 완청 쥐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거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자, 다들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A와 B를 찾는 거. 그다음에 D에 대한 설명이에요. A와 B. 자, A도 뭐 헌요 슈이핑, 헌요가 있으니까 이미 헌요는 다 주어졌기 때문에 헌요란 말은 있으니까 헌요 슈이핑이란 말은 또 슈이핑 까오라고 나왔나요? 여기서 슈이핑 헌까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헌요 슈이핑으로 고치는 것은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도요. 이것도 다 책에 안 나온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요 플러스 명사, 추상명사. 참고로 이 학생이 질문해갖고 제가 올라갔고 저한테 혼났었어. 그래서 요 플러스 추상명사만 나오면 제가 요 학생을 쳐다보는데 지금도 저 학생이 잘 알고 있어요. 저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책에 안 나와요. 보통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런 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책에 있는 거 나오는 거는 아니 다른 학원도 다 배웠겠지. 다른 학원에서 안 가르쳐줬겠어. 안 가르쳐도 자기 책에 있으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책에 없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책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익숙한 얘기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얘기입니다. 자, 모의고사 영상입니다. 다 같이 모의고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리샤오지에는 우리 회사에서 最有钱的라고 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실 요 플러스 추상명사의 경우인데 이럴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많다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많다. 제가 뭐라 했냐면 나이가 있다. 우리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있다. 뭐가? 나이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이가 있어요. 뭐란 얘기야? 나이가 많다. 많다잖아. 우리말하고도 똑같죠. 자, 야, 소개시켜줘. 소개팅 해줘. 어떤 남자? 돈 있는 남자? 돈 있는 남자. 만약에 이러겠어. 그럼 나도 돈 여기 500원 있는데. 될까요? 돈 있는 사람. 있는 집, 있는 사람이 더해. 있다는 게 뭔데? 뭐가 있어, 있기는. 다 있는데 뭐든, 우리 집에도. 있다가 뭐야? 돈이 많다죠. 많다. 그래서, 요 플러스, 하여튼 뭐, 이럴 때 이 요는, 이 추상명사 앞에 있는 요는 그런 것이 풍부하다, 丰富, 很多, 数量多, 뭐 등등등. 다양한 용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됐나요? 그래서 요 가운데서도 사실은 존재와 소유를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역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뭐 저는 문제를 냈으면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요 비교문은 뭐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수량이 많다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오면 대비가 돼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문제들이에요. 자, 방금 영상 보셨죠? 분명히 우리는 요 추상명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추상명사 쓰지도 않아서. 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얘기니까. 익숙해서 그냥 요 추상명사라고 넘어간 거야. 분명히 제가 추상명사 그랬어요. 답이 추상명사죠. 그만큼 우리한테는 익숙한 문제였고, 요 빰파라든 요 찡잉 같은 추상명사, 요 수는 추상명사가 아니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한 문제도 모의고사로 이번에 또 봤습니다. 이번에 봤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좋은 문제다 그랬죠?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뭐, 이건 역시도 제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합격 이제 채점을 할 때, 이제 딱 이 시간이야. 이 시간인데 하면서 제가 작년에 좀 약간 잘난 체를 하느냐고 제가 전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한 게 그 작년에 어떻게 했을까? 다 나왔어 또. 단 올해가 더 나왔어. 올해가 더 나왔어요. 올해 제가 문제 뭐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가 더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 책에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 이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 제가 뭐라 했어요? 출제자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증명이 되잖아. 이거는 뭐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책에 없는 얘기를 나는 맞췄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2차에서도 마찬가지야.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2차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자, 편지글이죠. 자, 편지글 이따 영상으로 가지고 제가 편지글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 착별자 문제 오류가 있는 거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오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답은 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우지의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자, 오래간만에 친구 만났어. 그럼 뭐라고 그래? 하우지우 부지엔이지. 부지엔 하우지우가 아니죠. 하우지우 메이지엔도 해요. 실제로. 그 있는 말이야. 하우지우를 앞으로 보내야지. 왜? 메이가 나왔잖아. 부정사. 그러면 뒤에 올 수 없죠. 이 실향을 나타내는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돼. 이거 다 문법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야.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뒤로 보낸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 좀 그랬으면 좀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거고. B는 뭐 제가 영상도 준비 안 했습니다. 이거 메이티엔 나오면 못 쓰는 거야. 이건 뭐 기본이고, 이건 HSK에서도 다 아는 거니까. 이거 그렇고요. 그 다음 보면 리오 베이징 했는데, 리오는 얘가 동사의 특성상 자동사죠. 자동사기 때문에 베이징이라는 목적어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장을 변환시켜야 돼요. 사실 뭐 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해요. 실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이유라든지 근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모의고사인데, 자, 10주면 바로 뭐 전주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편지고 착별자 찾는 문제인데, 요 관련해서 설명 있으니까 이따 한번 설명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또 9회, 제가 이제 똑같은 문제를 2번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중요한 문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제가 2번 냈어. 뭘 냈냐면, 바로 지우동츠, 뿌지우동츠에 대한 얘기야. 뿌지우동츠. 여기 보면 쪼나, 여우용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9회 말고, 9회 말고 6회. 6회에서도 지금 뭐가 있어요? 리싱이 그대로 있죠. 리싱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은 다른 거야? 그럼 목적어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안 풀어도 이건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하지만 이런 식의 내용들, 이것들도 우리가 다 이것도 이번 모의고사에서 다룬 거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문제가 지금 시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자, 영상을 2개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착별자 찾는 문제죠. 자, 일단 본격적인 착별자 들어가기 전에 요 글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일종의 응용문인데, 편지글 할 때는 요 문장부호가 항상 요 마우하우가 들어가죠. 어쨌든 교과서에 뭐 편지 쓰기 없는 교과서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편지와 관련한 시험 문제가 앞으로도 더 진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초보적인 단계 정도는 나온 바 있다. 아주 좀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착별자죠. 착별자. 자, 그러면 자 살펴봤죠? 역시나 우리가 다 다뤘던 문제들이고요.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역시 100건 문제. 이 문제는 제가 뭐 영상 넣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도 사실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 기본이론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오, 빨리 올려야겠다. 6번 문제. 6번 문제. 자, 100거이. 100거이도 올해 또 제가 중요하게 설명을 했었죠. 현실주의 요거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요 표현도 우리가 심화반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뭐 그렇고요. 어쨌든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이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옛날에 요거 물어본 문제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것은 풍유예요. 풍유. 뒤에 설명,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장한가라든지 장한가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렇죠? 나왔었는데 이것도 장한가 나왔을 때 그대로 문제 맞췄어요, 제가.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을 보면 여기서 나눠지죠. 신학부랑 진중음 식부는 바로 여기에 속한다 했기 때문에, 이 신학부가 진중은 뭐예요? 바로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꾸고 백성들의, 서민들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풍유시가 되겠습니다. 풍유시. 자, 뭐 그렇고 위사 이작 했는데, 위사 이작은 여기도 형식을 보더라도 요게 보면은 자, 똑같죠. 말릴 이자 있고요. 사 똑같고요. 발이나 작이나 똑같고요. 연은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위랑 똑같죠.
완벽히 같아요, 이건 구조. 그래서 이건 단답형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서술을 옮겨서 실수 없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가능성 뭐 몇 개 뭐 어거지로 할 수 있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거예요. 딱 채점자는 딱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써주면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현실주의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랬죠? 현실주의를 쓴 사람 있다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실주의는 답이 아닙니다. 딱 보세요. 형식 보세요. 말릴 리자. 우리 1월달 첫 시간에 한 거 아니야. 말릴 리자 있고.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A, B, 얘네 두 가지가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건 그거지. 설마 현실주의를 원했겠어? 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점. 뭐, 그렇게 쓴 사람한테는 좀 야속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현실주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학 사조나 품격이나 이렇게까지 절대 그렇게 현실주의를 이런 식으로 스텝 1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 7번 문제도 꽤 어렵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이제 엉터리 답들이 많을 만한 답입니다. 문제입니다. 예. 독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이거 독해를 못하면 엉터리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A는 문제 없어요. A 찾는 거 관포주교 밑에 나오죠? 관포주교 이거 대부분 다 잘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B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B가 뭐였지? B 문제가 B와 저 반대되는 의미. 요게 좀 까다로울 수 있나요? 자, B는요 이런 의미죠. 자, 그 전에 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와요. 어렸을 때 친구들. 그러면서 자신의 흥미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이 잘 맞고 그러면 아무거나 할 수도 있고 비교적 아주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순수한 사귐 서로 친하게 지낸다와 상반된 말이 되면 돼요. 여기 보면 꼬신 또우적 이거 성어 있죠? 이거는 서로 싸운다, 아웅다웅 서로 아기다툼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 딱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싸운다는 말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확실히 이번에 같은 거 비슷한 거 반대말 이거 찾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단답형 문제야. 좀 서술형이 너무 없어. 좀 더 서술을 해야 또 실력 차이도 훨씬 더 나고 할 텐데 어쨌든 이거 찾으라니까 안 찾을 수는 없고 시간만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 시간 관리가 관건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엽적인 거고 결국 이 문제 핵심은 요거예요. 인심불고. 이게 어려워. 이거 쉽게 손대기도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찾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네, 요런 데서 제가 얘기한 답들이 서로 달라질 거니까 꼭 비교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냥 이거 가지고 이거 뜻 설명하는 거 그건 1차적이죠. 당연히 해야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대로 봅시다. 그럼 뭐야? 안입을자 있으니까 무조건 자르고요. 안입을자 하면 동사가 나오죠. 근데 고가 나왔네요. 고가 나오고요. 자, 인심이 나왔어요. 그럼 고니까 예스럽다. 옛날 형용사로 하면 되잖아. 고풍스럽다. 옛날 같다. 좀 올드 패션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심이 옛날스럽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고요. 그럼 뭐야? 예전 같지 않은데? 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지금이 옛날보다 안 좋다. 옛날이 좋았다라는 의미죠? 찐뿌루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얘기 보통은 거기에서 멈췄을 거야. 보나마나. 그러려면 출제자가 이걸 왜 냅니까? 예? 이걸 왜 내? 자, 잘 보라고.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못 썼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 썼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아주 잘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도 아마 밑에다 써놨을 텐데 지에시 C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고문투 표현이죠. 이거를 해석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판이라고 하겠죠. 실제로 아까 저기에서도 판이로 돼 있어요. 메이즈 이것도 동시어부인 판이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지에시래요. 그럼 이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아무튼 동시후인 문제가 그래요. 거기서 분명히 그건 뭐야? 고문 해석하는 거지. 이것도 단순한 고문 해석으로 보여? 성어사 해석같이 보여? 결국 뭐야? 문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역시 강조한 거 뭐냐? 문장 성분을 가져면서 접근해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문장 성분 쏘리. 문장 부호. 여기 뭐가 있어? 시에 뭐가 있냐고. 밑줄 말고 인하가 있잖아. 여러분 기억나나요? 인하우 있으면 조심해라고.
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갖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 문제 나왔다고 됐죠? 문장 성분 분수, 문장 부호 강조하면서 7월 달에 했어요. 그 후로도 한두 번 더 했어요. 이거는 이 문제예요. 보나마나 제 강의를 보고 따라하지 않는 이상 다른 답들 다 이상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수준 높은 문제예요. 다 틀려서 괜찮아. 대부분 다 못 써서. 결국 2점, 여기가 2점인데 기껏 받아야 1점인 거고 2점 받는 사람은 아주 잘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석하겠지 뭐. 자,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거 뭐 긁어다가 검색해다 갖다 붙이는 거 여러분 저 답안 만들 때 그거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해서 스터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이오에 찾아서 긁어다 붙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문맥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다 그게 좋은 답이야? 그렇게 된 답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갖다 버리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강사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맞아요. 자랑할 만하지. 이렇게 맞췄는데. 자, 보시라고요. 자, 독해에서도 제가 여기서 제시란 말이 시를 해석하란 말이야.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해석이 번역인데 그 해석 아니잖아. 번역 아니잖아. 이거를 간단히 푼다고 될 것 같아? 딱 봐도 2점인데. 그쵸? 수준 높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좀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키워드는 뭐야? 아, 진정한 친구, 소울메이트가 나왔어. 진짜 절친, 절친. 진짜 좋은 친구. 자, 이 친구는 공파, 아마도 요거뿐인가 하노라 이랬어요. 중마지교. 이거 여러분 다 알죠? 중마지우. 우리는 중마고우라고 하죠? 중마고우는 뭘 나타내? 걔랑 나랑 중마고우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대학교 친구예요? 아니지. 어렸을 때 동네 친구예요. 중마도 오늘 제가 올해 얘기했습니다. 중마가 뭐라 그랬어? 대나무 이렇게 이게 해갖고 대나무에 가지랭이다 끼고 해갖고 말 타고 야 타 해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라고.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야. 어른들은 안 해요. 누가 여기서 야 타 이러면 타? 빗자루에다가 가지랭이다 끼고 이렇게 해봐. 야 타 사타구니다 끼고. 애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해봤죠? 그 중마고우야. 그게 중마야 중마. 대나무 말. 됐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어리다야 어리다. When I was young. 영어 나온다.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 만난 친구.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하노라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어느 정도 동감할걸? 대학교 때 만난 친구하고 초등학교 때 친구랑 만났을 때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小学, 中学, 中学까지 쳐줬네. 네, 中学까지. 시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정말 좋은 우정을 맺을 수 있어요. 우정 관포 이거 있고.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어떠한 생활의 압박이라는 걸 느끼지 않아.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인생을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지 뭐. 그냥 노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놀아야 될 때죠. 그리고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打算计较的念头也少. 찌지아오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쟤네 집은 몇 평짜리야 이런 걸 따진다고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원래는 그냥 친구야 뭐 그냥 잘생겼건 못생겼건 잘생겼는지 잘 몰라 못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인 거죠. 다 이해되죠? 그래서 朋友的结成全由于 뭐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어떤 순수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이든 이제 여기서 比较的 纯粹라고 했는데 순수해요. 순수한 동기란 거지. 뭔가 내가 주고받고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근데 20세 이후 after 20 years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살이면 벌써 이제 대학교 이제 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지. 사회생활. 20살이 됐죠. 여기서 딱 전환이 일어나죠. 제가 색깔 바꿨어요. 20살이 돼서 친구는 되게 뭐야. 다양한 뭐 옌서펀즈라고 돼 있는데 색깔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캐릭터라든지 어떤 공통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30, 40 됐어. 계속 이건 뭐야. 이때는 뭐 그거나 계속 그냥 여기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튼요. 이제 더 이제 사고가 굳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더욱 많아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친구를 사귈 만한 것들을 뿌미엔 어쩔 수 없이요. 그에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40대 만난 친구가 진정한 좋은 친구가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초등학교 친구보다는 덜하다는 거야. 그럼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저并不是 여기서 나오잖아. 이 문맥에서 있는 거지. 이것은 결코 인신불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 슬픈 일이다. 원래 인신불고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 원래 뜻은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요즘 말세야. 옛날 사람만, 옛날에 정이 없어.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참 뭐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이웃사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지만 알고 그렇다는 얘기야. 요즘 세상이 흉흉해. 요럴 때 쓰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요게 나오려면 옛날 사람 얘기가 나왔어? 여기?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근데 뭐 옛날 사람이 왜 나와 여기? 옛날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 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은 착했는데 지금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문맥에서.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그런 데다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내가 약간 가져다가 비틀어 쓰겠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따옴표를 준 거야. 내가 맨날 따옴표 중요하다, 따옴표 중요하다, 따옴표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함의가 생겼다.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좋은 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여러 가지로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여기서 아까 뭐랬어요? 파란색으로 썼던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하고 성인이 된 이후 성인이 되기 전과 성인이 되고 나서의 사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얘기는 굳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꼭 사람 마음씨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서도 이런 뉘앙스지. 꼭 나이 든다고 꼭 사람이 흉악해지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인생에 좀 슬픈 일이다,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시간 개념, 금과 고의 개념이 당연히 고가 있으니까 지금 사람, 옛날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시대적 차이가 아니라 나라는 하나의 개체로서,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린 시절의 사귐과 나이 들어서의 사귐과의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이 꼭 불순수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이런 건데 그건 뿌이딩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고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요 말만 갖고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만큼 지금 착하지 않다, 옛날만큼 지금 순수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가야죠. 혹은 옛날만큼 지금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찌지요. 여기서 키워드는 결국 자꾸 따지는 거란 말이야. 따지고 이해관계. 혹은 색깔로 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덜 묻었다거나. 어쨌든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니까 여기서 런신이죠. 사람의 마음이니까 마음적 입장으로 가보면 순수하다, 순박하다라는 느낌. 때가 덜 묻었다. 혹은 이해관계를 따진다. 찌죠. 핵심 키워드죠. 이런 표현들을 적절히 써서 쓰면 다 좋은 답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제가 지금 말한 그 답만이 2점을 맞을 수 있는 답입니다. 자, 그래서 문맥 속에서 따옴표가 갖는 의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것까지 가려면. 그래서 1점이라도 뭐라도 좀 비슷하게 써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좋은 결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충분해야만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시간 한 게 실력이 있더라도 이걸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더라도 만약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 이걸 풀 시간이 없어 그럼 저도 틀려야죠. 언제 이걸 봅니까? 이것까지 다 봐가지고 그럼 저도 틀려요. 못 써요. 시간이 결국은 핵심인데 그 시간 관리는 앞으로 2차에서도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력과 시간이 있어야만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있는데도 이 문제를 못 풀면 그 실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죠. 자, 여기서는 번역이네, 번역.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요. 제가 뭘 했어요? 빨간 줄로 에게. 잘 보세요. 에게. 그럼 뭐예요? 이 문제는 한국어 에게가 중국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에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한국어 에게가 중국어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뭘로 되어 있어? 게이로 되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밑에서 틀린 문제 보면 B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게이워 지아올러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연습해봤던 문제, 그렇죠? 자, 그래서 지아오는 이중 목적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지아올러워 해놓고 뒤에 동시.
슈상 메요 동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고치는 거 당연히 가면 되고. 자, 그렇게 가면 되고요. 뭐라 하면 되나? 진짜 A하고 B를 결국 바꾸는 게 중요한데 A에서는 그 애계인데 여기서 애계가 자, 어찌 됐든 애계라고는 말은 한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 중국어로 변환될 때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게이도 되고요. 뭐 샹도 되고요. 우리 샹 연습했었죠? 자, 샹도 되고요. 혹은 뭐 다른 동사들도 가능합니다. 차오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친구에게 손 흔들다. 그러면 차오를 써야겠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한국어의 애계가. 그 중에 뭐냐 이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 이 애계는 1번 전치사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B에서 나왔듯이 목적어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죠. 왜냐면 어차피 명사잖아요. 얘는 명사일 거니까. 명사는 지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명사는 항상 동사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중국어로는 전치사가 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동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그게 뭐 이중 목적어든 아니든 어쨌든 동사랑 명사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까 지우동치, 부지우동치도 결국 동사, 명사의 관계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도록 답을 써야만 됩니다. 써야만 되고, 그래서 틀린 거, 뭐 설명인데 간단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향후 일정이 있으니까 보면 여기다는 뭐예요? 샹, 쉐를 써야죠. 좀만 이거 조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요것도요. 잘 보세요. 요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이걸 번역을 이제 B가 지금 이거를 옮겨놓은 거잖아요. 옮겨놨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자, 有时候 1번 有时候 2번 有时候 나오죠. 有时候去补习班 学죠. 동사 뭘 썼어? 그럼 여기 여러분 쉐시 쓸 거야? 쉐 쓸 거야? 에? 저한테 제대로 배웠다면 여기다 쉐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쉐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쉐를 써야지. 물론 쉐시를 써도 맞다고 하겠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쉐가 나오잖아. 그 출제자가 원해를 생각한 다음 뭐겠어요? 당연히 쉐인 거예요. 그래서 다 봐야 된다고. 물론 맞다고 하니까 이거는 점수에 영향을 안 주니까 상관없지만, 그 답안에서 이제 이게 급이 좀 다르단 말이지. 급이. 이해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문맥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쉐를 썼잖아. 자, 문제는 쉐를 쓸 때 어떠한 전치사를 쓰냐는데 여기서 전치사가 아니라 취 부시반 그랬죠. 장소니까 연동문으로 나타냈죠. 연동문으로. 그래서 쉐시 다음에 여기 부시반 요 부시반은 취랑 연결돼 있고 쉐는 사실은 목적어가 생략돼 있죠. 왜냐하면 쉐 한유니까 목적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생략돼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요 쉐를 씨를 쓸 거냐 쉐를 쓸 것이냐 이거에서 지금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 그냥 답을 할 때 쉐시를 쓸까 하다가 쉐시랑 쉐시를 다 줄까 하다가 당연히 쉐시도 맞아요. 답은 안 지금 맞는데 저는 여기서 쉐를 썼어요. 과감하게. 그렇죠?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여기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샹 중국어 벙요学 여기서 한국어 자 중국 친구에게 배우고 여기서는 이거 빼는 게 더 좋겠네. 다시 이거 고칠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중국어란 말이 없죠? 없어도 되죠? 왜냐면 뒤에서도 빠졌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보길 잘했네. 이것이 한위 빼는 게 더 좋죠. 이해되십니까? 한위를 빼야 돼요. 물론 채점자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 같아도 고민될 거 아니야. 한위가 썼다고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어떤 답이 좋겠어? 안 쓴 답이 더 좋은 거야. 틀렸다고 해서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중국어란 말이 없는데 왜 썼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슈에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위는 빼는 게 맞다. 이건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야 되겠네. 빼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어만 딱 보고 중국인한테 중국어를 배워서 장문해봐라. 그럼 뭐 답이 몇 개야? 가능하지. 물론 여기서도 다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더 좋은 답. 이게 바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결을 읽어내는 능력인 거고 그게 잘 보여야만 된 거고요. 다시 얘기지만 그거는 2차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1차 얘기가 비단 1차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정도 얘기하고 자 B를 한번 볼게요. B는 좀 애매해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어. B가 답을 할 때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이게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이거 다시 봐야 되는데 한국어. 그녀 애게니까 이거 뭐예요? 포인트는 애게란 말이에요. 그녀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자, 동사는 뭐예요? 동사 대접이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요 말을 동사로 중국어로 바꾸고 변환을 하고 그것이 얘가 목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게이나 혹은 다른 샹이나 뭐 등등등 전치사의 목적으로 남아있거나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혹은 다른 구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이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 정해진 건 없어. 다른 것들도 가능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 문제에서 불만인 건 뭐냐면 이 대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접이 뭐야? 대접한다 그러면. 또 이제 출제한 사람의 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공범 읽어봤어요. 자, 다시 이거 보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되게 3년이나 됐어. 중국어를 3년 배우고 있는데 3년 배우고 있잖아. 자, 요 문맥을 따라갑시다. 항상 제가 중요한 건 문맥이죠. 스텝 2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3를 찾아내는 거예요. 3년이나 배웠어. 근데 어떤 때는 친구한테 배우고 학원에 가서 배웠어.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친구가 여름방학 하자마자 귀국을 한다고 했어요. 귀국을 한대요. 그러면 귀국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귀국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중국 친구고 한국에 와 있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배운 거야. 나는 그녀에게 여자네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 용기를 줬어. 그 다음에 책에서 없는 것을 많이 가르쳐줬어. 욕을 알려줬나 봐. 보통 욕이 책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 중국어로 된 욕, 막 이런 거 알려줬나 봐. 그래서 점심 때 나는 그녀에게 맛있는 한국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자, 이건 사준 거야, 만들어준 거야? 사준 거? 나는 이거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으로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제자 스텝 3를 모르겠어. 이거는. 제가 과민한 탓인지, 과민이 아니지, 과문한 탓인지,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포인트는 에게 있거든.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했는데, 대접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럼 몇 살인지도 사실 봐야 되는데, 야, 내가 한번 대접할게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에는 뭐냐면 다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대접하는 거야. 집들이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집에서 만들었지. 근데 요즘 어떻게 돼? 배달해서 시켜먹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적인 게 이게 지금 출제자의 문화랑 우리의 문화랑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동사를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건 동사를 정해야 되는데 동사를 이걸 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당연히 뭐 따이지에 지에 따이는 안 돼요. 중국어를 할 때는 짜오 따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초대야. 근데 초대하다는 우리말로 초대인데 초대는 뭐야? 인바이트 해갖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지. 이리 오세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맛있는 걸 먹여서 이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을 초대라고 해요. 짜오따이. 짜오따이소가 있죠. 짜오따이.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줄 때는 짜오따이를 써야 돼요. 그럴 때는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형식은 용이나 나 같은 연동문을 쓰는 거예요. 용이나 나 혹은 뭐 이를 쓰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사람. 짜오따이. 그래서 그런 답도 제가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用好吃的 한국 菜 招待他 타 맞죠? 타 그녀. 자, 요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그걸 원했을까? 다만 이것도 가능한 게 뭐냐면 연동문이잖아. 음식하고 사람이란 뭐야? N1, N2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야. 제가 맨날 얘기한. 근데 이 짜오따이는 이중 목적을 가질 수 없으니까 뒤에다 두 개를 달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샹이나 게이를 쓰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출제자가 도대체 동사를 뭘 썼냐부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이제 채점하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여기까지는 맞다고 하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범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답은 제가 이제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 아직 제가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 이건 내가 파악이 안 됐어. 자, 그런데 제 느낌은 뭐냐면 이거는 음식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것도 대접한다고 하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느낌상 보면 같이 차 마시고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음식 사주고 같이 차 마시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집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으면 확실히 쉬운데 그러면 확실히 해주는 건데 예. 근데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문맥이 도대체 대접하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대접할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느낌상 출제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출제자의 나이나 성향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집에서 음식을 해준다는 뜻으로 쓴 게 아닐까. 그러면 게이타 쭈어 차이. 그러면 되게 뭐냐면 문제는 되게 단순 간단해지면서 문장이 되는데 짜오따이를 쓰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과연 여기까지 갔을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두 가지가 제 눈에 제가 아무리 그걸 머리를 써봐도 이 두 가지 답이 떠오르는데 보통의 경우는 딱 명확하게 이게 답이야. 지금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라고. 근데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른 이제 또 답들을 보면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거는 정말로. 그 중에서 그게 얼마나 설득력인지 보세요. 이 경우에는 저보다 더 설득력 있는 답안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돼. 하나는 별로 없을걸? 별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쉽게 그냥 한국어로 그냥 바꾸는 수준에서 이거를 갖고 접근하면 안 돼요. 이 명확한 구조, 이 에게의 문제인데, 결국은. 에게. 그래서 명사 원, 그쵸? 그 다음에 명사 투, 주어 빼고. 그러면 이 세 개의 명사를 이 대접이라는 동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동사와 명사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출제자가 당연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이거 낼 때는 그런 관계인데 다만 뭔지 모르겠다고 힌트가 없어. 문맥이든 뭐든. 대접이란 말 정말 애매해. 대접이 뭐야? 정말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말이 되는 걸로 만들면요. 사실 답은 100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뭐 맛있는 거 그냥 사줬다. 뭐 이런 느낌은 다 되잖아. 뭐 주문해주면 대접 아닌가? 여기서 해갖고 뭐 배민에 시켜가지고 한국 뭐 된장찌개를 줬다. 뭐 거기까지는 좀 많이 오버지만, 그러니까 이게 대접이란 말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몰라요. 이게 명확한 답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나 저 여러 종합해봤을 때는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틀리면 이거 하나 틀리지 뭐. 79점 받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틀리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도 꽤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느낌상,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보면 밥 같이 먹고 같이 거기서 마시고 랴오티엔하고 하는 거 보면 막 이동하는 느낌이 아니잖아. 집에서 있는 느낌이야. 느낌상. 근데 그 약해. 그 문맥이. 제가 확신을 이거다라고 말할 만큼의 확신을 저한테 못 줘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출제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현재로서 지금까지 저희 잠재적인 판단은 이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라고 유추합니다. 자, 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다만 비교해봐라. 뭐 혹시 이것은 아마 정말 다양할 겁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5주차 문제고요. 자, 요 문제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의어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다 에게 어디로로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막 싸우지 하는 문제, 거의 동일한 문제죠.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오는 뭐냐? 차오. 샹은요. 차오랑도 겹치고 왕도 좀 조금씩 겹쳐요. 중간쯤 있어요, 중간쯤. 그래서 얘도 되고, 저도 되고, 양다리. 좀 범위가 넓어요, 사용 범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표현.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냈던 거야. 이거 노신 작품에서 이런 말 나오고요. 얘는 아주 유명했던 표에, 예를 들어,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러면 뭐, 하나만 낳아 자기.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 뭉치면 살고, 뭐,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거 있죠? 다 아는 말. 체력이 국력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런 말이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레이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배우자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슈에시가 뭐냐면 향하긴 향하는데 어디로 간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을 따라 배우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레이펑 말고 우리가 아는 사람 뭐가 있을까? 누구를 배울까요, 여러분? 누구를 배우고 싶어요? 누구를 배우면 참 좋을까? 배우고 싶어? 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내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 난 유재석이 롤모델이야. 그러면 유재석을 나는 배우겠어. 유재석처럼 되겠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유재석한테 갑니까? 내 유재석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유재석을 맨날 쳐다봅니까? 어디 있는지? 그것도 아니죠. 이건 뭐냐면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동작이 이제 추상화돼서 슈에시라는 이런 동작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누구누구를 배운다는 뜻이거든. 샹 누구누구 슈에시. 다 같이 샹 쉐이 슈에시. 자, 보셨죠? 제가 분명히 샹 누구누구 쉐시, 샹 레이펑 쉐시 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뭐뭐에게 배우다 요거 얘기했었는데 이거 그대로 나왔죠. 이것도 올해 모의고사입니다. 바로 최근의 문제. 이것도 역시 적중했어요. 자, 여러분이 다 기억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다 기억 안 나죠? 모의고사 열심히 풀어야 되는 이유, 계속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죠. 9번은 비교적 깔끔한 문제예요. 이건 뭐 별로 이렇게 이견이 되거나 그럴 리는 없고요. 자, 잘못한 걸 찾고요. 자, 찾는 거지. 찾고 각각 이유를 설명해요. 자, 잘못한 걸 찾고 이유를 설명해. 그러면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제가 얘기하는 Y1이 집중이 되는 거죠. Y1. Y2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Y1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1, 2, 3, 4 있지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분리해놨잖아.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하라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4번이 틀렸잖아요. 그렇다고 3번이 왜 맞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문제 보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빨리빨리 그냥 Y1만 쓰고, 오케이 하고 가면 돼. 그 근거만 제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찾고 올바로 고치는 거 각각 뭐 1점씩 배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뿌관은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뿌관은요 진관하고 의미가 비슷하긴 해요. 접속사로 쓰이면. 그런데 품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관은 부사로서 뒤에 나오는 T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라는 얘기가 되죠. 有意见的话尽管提出来尽管说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가 무슨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래도 좋아. 라는 의미인데, 뿌관은 그게 아니죠. 자, 이것도 뿌관도 최근 했습니다. 뿌관은 뒤에다가 A든지 혹은 B든지 이런 식의 말들이 오거나, 그쵸? 그런 말이 오거나 혹은 접속사로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봤던 뿌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특강, 그 제가 이름 거창하게 천기누설 특강이라고 했는데 그때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여기서 헌주야오인데요. 헌주야오. 사실 주야오 문제는 이전에 나왔어요. 이것도 그 당시 나왔을 때 제가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올해는 제가 주야오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주야오는 이거 뭐야? 페이웨이 시농스 혹은 취베츠. 구별사예요, 구별사. 그래서 헌의 수식을 일단 못 받아요. 이제 요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구별사일 경우에는 수로적 기능을 갖지 못하죠. 페이웨이 시농스니까. 그래서 수로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뭐냐면 수로와 또 비슷한 게 이제 관련 게 보어인데 보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어로 문장 성분상 보어로 되지 않는다. 아마도 둘 중에 채점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보어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만 쓰거나 혹은 헌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당연히 보호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헌을 빼도 역시 안 돼. 헌을 빼도 안 돼요. 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헌을 빼보면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의 관점으로 가는 게 좋아요. 다만 채점자가 좀 너그럽게 가면은 그럴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그래서 가장 좋은 답은 보호로서 사용될 수 없다. 페이웨이 시농스는 보호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게 가장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서도 서술할 때 저는 자, 제가 분명히 이렇게라고 했죠. 하나 찾고 서술하고 이런 문제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구별사 설명 있고요. 뭐 밑에도 자세한 설명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것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고 또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스텝 1이 엄청 어렵죠?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히 찾아가지고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것도 제보 받았는데 이것도 엉터리 답이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여러분은 뭘 보면 되느냐? 그대로 제가 내 얘기했던 대로 판단하면 돼요. 스텝 1이 맞는지 스텝 2가 맞는지. 자, 일단요 뭘 하느냐? 두 개를 찾아요. 착별자를 찾고요. 首先이죠. 然后 먼저 찾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의 근거 여기 건지 나오네요. A 설명에 따라서 착별자를 하나를 꼬일레이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문제. 귀납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삥 동시에 뭐 하는 거야? 동시에 삥이 나오죠. 그러면 뭐야?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삥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색깔 바꿔볼까? 자, 여기서 방자오 또 나오죠? 방자오, 이자오, 안자오의 뜻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밑줄 친 부분에 이의 착별자를 가지고 자형 분석을 하래요. 밑줄 친 부분을 근거로 하여 그렇죠? 착별자를 가지고 자형 분석. 자, 이거 보면은 지에포가 나오죠? 지에포 우리 해부학 하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지에포는 결국 뭐야? 글자의 구조 문제인 거죠. 구조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예고했던 구조 문제. 뭐 이건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도 좋은 문제예요. 아주 뭐 깔끔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섭이 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냥 뭐 책에 있는 거 그냥 쓰라고 하는 문제보다 단순 암기보다 이런 문제가 훨씬 저는 좋은 문제라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학생이 현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현근자 중요하죠? 자, 나왔습니다. 현근자. 뭐 이거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문제예요. 자, 현근자. 현근자가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1번, 2번, 3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2번 뭐 있겠지.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중에서 뭐냐? 그래서 결국 사지선다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거 밑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잘 보세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A의 1번의 착별자가 어디에 속하냐고 물어봤죠. A의 1번이. 그러면 A의 2번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그건 다 엉터리인 거야. 그 다음에 뭐야? 2번을 가지고, 그 다음에 2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2번을 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에? 정리하면, A랑 B가 다르다고요.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형 분석은 2번 갖고 하라는 거고, 1번은 뭐야? 착별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은 착별자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착별자가 나오면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착별자나 오문장이 나오면 고쳐야 된다, 고치고 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는. 착별자 문제가 아니라 2번의 착별자를 찾아. 근데 걔가 원인이나 이유 물어보지 않았어. 그거 안 써도 돼. 예? 그리고 뭐라는 거야? 자형을 분석하라는 거야, 자형을. 글자를 쪼개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합체자겠지, 합체자. 합체자를 쪼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른 답은 뭐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답이니까 역시 갖다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1, 2, 3, 4가 있는데 그게 뭔지 찾아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일단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 글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그때 그 문제 뭐였어? 간화 문제였어요. 간화 문제. 간화자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설명. 그 설명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영상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글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착별자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지. 요 제시를 하는 게 맞겠죠. 제시하라고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설명하다 보면 이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요렇게 써야 돼. 근데 뭐야? 그래야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야만 두 가지가 글자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문제. 위로 가볼게요. 지금 한 페이지에 다 안 보여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 4번에 속하죠? 4번에 속하는 건 우리 모의고사로 확인했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이 두 글자가 나오잖아. 두 글자가 나와있잖아. 이 글자랑 이 글자를 어쨌든 불화자를 써야 되는데 멸자를 쓰거나 멸을 쓰는데 불화를 쓴다는 거 아니야. 두 개가 나와 헷갈릴 거 아니야. 착별자는 형근이잖아요. 형근은 항상 두 글자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답은 여기서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개가 나와야 돼. 요거랑 이렇게 제시를 하고 어차피 현근자인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요. 당연히 현근자예요. 여기는 다 있으면 현근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뭐냐를 설명하려니까 번체자를 간화하면서 생긴 거죠. 그렇다고 번체자를 써야 될 것이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번체자를 주고 제가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그게 꽤 어려웠었죠. 자, 그랬는데 번체자를 써야 될 것이냐? 여기서 쓰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했어. 이걸 쓸까 말까 저도. 사실 제가 시험을 보고 있었다. 그럼 모르겠어. 저는 어차피 다 아니까 쓸 수도 있어요. 뭐 써서 뭐 맞는 말이면 다 되지. 하지만 문제를 곰곰이 봤을 때 꼭 번체자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한 것처럼 두 가지의 형식만 제시하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해야 돼. 요 글자는 단순히 이 글자가 틀렸다, 뭐 글자가 뭐다, 이것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요 설명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랑 요거의 관계, 이 두 글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글자가. 번체자는 다른데 간화 과정에서 비슷해졌다. 요 설명이 이제 진짜 좋은 설명이죠. 그래서 두 글자가 헷갈린다. 현근자 문제잖아. 착별자 문제. 현근으로 인한 착별. 그 두 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헷갈린다면 자꾸 누구랑 헷갈려요. 누구랑. 나와야지. 우리 엄마랑 헷갈려요. 내 동생이랑 het갈려요. 헷갈리는 사람이 나와야죠.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마피에서 이거를 파마피라고 했어요. 말 엉덩이를 무서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틀어져 버렸는데, 요거는 착별자로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걸 찾아서 그 글자를 바꾸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문제. 스텝 1에. 있어요? 없죠? 그럼 뭐야? 이 파라는 글자를 분석하라는 거야. 근데 위에서 딱 줬잖아. 밑줄 쳐갖고.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갖다 붙여가지고 그대로 편박만 넣으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얘가 발음인지 표음인지 표운지 결국 형성자란 얘기네. 형성자에서 얘가 형과 성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요거는 꽤 그렇다고 어렵나? 이제 그렇게 가면 이게 두려워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심이 형이겠죠.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써줘도 좋겠죠. 답이 바뀌었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마지막이라 이거 지금 바뀌었어요. 요거는 맞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네. 책에서 의부터 나오죠? 표의, 표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바꿔줘야 되겠네. 당연히 요게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이 백자가 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얘기하면 또 긴데. 어쨌든 얘네들은 백하고 파에서 어차피 백자에서 발음 받침 떨어지면 PTK 떨어져버리면 파가 돼요. 그래서 결국 파인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같은 뜻, 이게 발음인 거지. 그래서 형부는 그대로 이 역할을 하되 성부가 조금 지금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좀 파놓긴 파놨어, 함정을. 야, 이게 형부인지 성부인지 좀 헷갈려라. 발음이 유사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정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제가 오타 났으니까 여러분 바로 잡아주시고요. 요 정도 문제 여러분이 반응을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가 이겁니다. 요 글자와 요 글자를 줄이면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되고, 이제 요게 위에 붙어 있는 요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가지고 이 두 개가 문제가 나오면 아주 좋은 문제다, 막 그랬었다고요. 요거 문제 나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다, 조심해라 이랬었다고요. 근데 어때요? 딱 이게 나왔잖아. 우리 문제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대신. 좀 더 어려웠으면 우리한테 더 유리한데 우리가 다뤘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제 수업 안 들어서도 맞출 수는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2주차에서 그대로 이 문제 맞췄어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오죠? 잘 안 찍히죠? 왜냐면 얘네 둘 때문에. 두 개를 다 알면 좋은데, 두 개를 모르거나 하나만 모르더라도, 왜냐면 모양이 너무 비슷하니까. 얘를 생략을 시켜봤자, 생략인 건 알겠어, 쓰이가지고.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닝이나? 이거 가지고 생략인 건 알겠는데, 얘네 두 개는 어떻게 구분되지?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 즉 내가 배경 지식을 그러니까 문맥에서 주어지지 않는 단순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의 대응력도 필요한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쉽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길고 복잡한 문제가 여러분한테 더 친절한 문제일 수 있어요. 길다고 겁먹지 말란 얘기야. 문제만 제대로 읽어내면 훨씬 더 힌트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다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다룬 게 없어요. 끝났나? 자, 마지막 11번 문제. 자, 고생했습니다. 이것만 빨리 우리 끝내보죠. 자, 현대나라 사전은 제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별 얘기 안 할게요. 법례라는 것도 제가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온 요건데, 여기서 보면 형, 의 나오죠. 형, 의, 나오고요. 형, 그 다음에 의 나오죠. 형, 의. 자, 여기서 드디어 요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12시간 했던, 사실 제가 그러고 나서 목이 완전히 갔어. 사실 생각해봐요, 여러분. 10시에 수업을 해서 질문 끝나고 해서 학원이 10시에 받을 때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밥 먹을 때 잠깐 빼고. 그럼 12시간 얘기한 거야.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힘들진 않았거든? 뭐라도 더 하고 싶었는데, 왜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합격시키고 여러분 다시 정리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죠. 우리가 그날 다뤘던 거. 그날 특강에서 제가 후반부에서 끝날 때쯤 오후 시간에 다뤘던 겁니다. 상당히 강주에서 제가 판사하면서 이거 열심히 했던 건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오고 이런 거야 이전에도 시험 문제에서도 모의고사 우리가 그 기출문제 풀었죠.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그랬죠. 우리가 기출문제 본 거 열심히 그때 봤잖아. 25점짜리 문제 풀 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풀었던 거 써먹는다고. 나왔잖아. 사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물론 밑에 이제 B에 나와 있는 발음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제 그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사실 난민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이거 모의고사 때 했던 건데 뭐 모의고사 안 했어도 이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역시나 특히 마지막에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그 고생을 한 보람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2번이 재밌어요. 2번. 여기 써놨네. 천기누설 예언의 완벽한 실현. 제가 이런 거 섞어서 하려고. 왜냐면 그때 특강 이름이 천기누설 특강이기 때문에 봐라 천기누설이지 않았냐 이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원래는 이거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서 그래.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번이에요. 2번에서 2번 부분이 2번 지금 관련한 거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 대답 못해갖고 저한테 혼날 뻔한 거. 자, 문백 이동현상, 이독자. 여기서 문백 이독 찾아야죠. 제가 문백 이독의 또 특징도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고 마지막 요것만 한번 볼까? 마지막은 제가 영상 중에 마지막 11번. 자, 여기서도 학습 요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글자들 보면 여기 뭐야? 근형자, 동음자, 다음자, 다. 자, 제가 이날 보면요. 왼팔로 쓰죠,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왼팔로 판사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왜 왼팔 써? 그때 팔 아파갖고 내가 아프다 그랬잖아. 그때 와본 사람 많은데 그래서 왼팔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8시간, 9시간 연강하고 있을 때 그래서 팔도 너무 아파갖고 그날 막 아프다 막 그랬었는데 왼팔로 쓰고 있죠? 나름 고생했습니다 그때. 자, 하여튼 그래서 왼팔로 쓰다 오는 게 나오네요. 뭐야, 다 형음의 얘기잖아요. 형음의. 그래서 형음의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의가 똑같은데 다의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다음 다이자. 나왔죠 이번에? 이건 다음 다이어라고 하는 거. 그쵸? 여기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멀티풀.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개. 이렇게 된 거지. 형은 여전히 한 개로 봐야 되겠죠. 이체자가 아닌 이상. 자, 이독자가 있어요. 이독은 뭐야? 독만 얘기하고 있죠. 결국 같은 하나의 글자인데 다르게 읽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있지. 하나가 뭐야? 하나, 남은 거. 하나의 글자를 다르게 읽는다고. 여기서 살짝 의가 빠졌죠. 형, 의. 만약에 발음도 의미도 여러 가지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요거지. 그럼 요거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다음 다이자랑 구분되는 것은 뜻은 다르지 않다야. 물론 많이 봤어요. 뜻을 이독 현상, 이독이라느냐 마느냐만 보면 아까도 다른 답들이 나왔는데 문백이독, 방언이독. 방언이독은 시험에 안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랬죠? 문백이독이 나옵니다. 문백이독 나왔죠. 자, 동형자. 이제 자, 동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동형이야. 그럼 뭐겠어? 형은 당연히 같은 건데, 응?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여기서도 엄밀하게 가면은 음은 서로 다르고,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자, 이시, 얼시 해갖고 나오죠? 그렇죠? 음이 하나는 같고, 하나는 음이 다르고. 자, 의는 당연히 달라요. 의는 당연히 다릅니다. 됐죠? 동형. 형태는 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발음이 같을 수도 있고, 발음은 같은데도 뜻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발음은 다르고 뜻도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오기 아주 좋죠. 형태는 똑같은데. 자, 좋죠. 제가 꼭 붙여주는 말이 있어요. 아무 때나 붙이는 건 아니죠.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나왔잖아. 물론 그렇게 말한 것 중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럼 내년에 또 밀 거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문제 나올 거고, 새로운 문제 나와봤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번 시험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독해 문제라든지 일부 문제 시간적 부족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에는 안 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이 실수한 거를 뭐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 실수 안 합니까? 뭐 재학생들만 실수하고 다른 학생들 실수 안 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차 준비에서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합격이 만만치 않아요. 인원이 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2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거는, 이전에는 제가 이거 해설 강의도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하기도 하고. 왜냐면 해설 강의 듣고 실망할까봐.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별 내용이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렇게 보였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 지금 영상 다 놔버린 건데.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좋은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좋은 강사는 뭐야? 날 합격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문제를 맞춰야지. 뭐가 됐든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문제들은 이론은 뭐 100%고요. 독해들도 우리가 다 다뤘던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개인적인 것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왔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의 발전을 이뤘고, 그게 이제 결국 최종의 합격을 가기 위해서는 남은 2차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2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얘기는 이전에도 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뭐 생략하기로 하겠고, 어쨌든 저 나름대로 돌이켜보면서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제 만족이고, 사실은 진짜 만족이 되려면 제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돼요. 제가 못해도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도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 나는 보람을 느낄 텐데, 예.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아직 불확실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스럽고 그럴 텐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은 1차는 이제 잊으란 얘기예요. 잊으란 얘기고,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오히려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여기저기 듣고 강의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답안을 비교해보라고. 그러면 어떤 강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 거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보일 텐데, 그거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고요. 2차 해야 돼요, 2차. 2차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가 붙었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커트라인? 웃기지 말라 그래. 커트라인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데. 점쟁이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무속신앙에도 매달릴 수는 없잖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커트라인 안다고 쳐. 내가 내 점수를 몰라. 그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점수를 알아, 여러분? 애매한 것들 있잖아. 이게 어떻게 채점이 될까? 지금 제가 말한 게 맞아요. 제가 말한 게 답입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헷갈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 여러분 0.33, 66 붙을 거란 말이에요. 67. 그래서 나도 내 점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커트라인을 하냐고. 커트라인 안다고 합시다. 절대평가야, 만약에. 합산해갖고 뭐 60점 이상, 70점 이상을 그렇죠. 그럼 그래봤자 내가 내 점수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는 것도 바보 같은 것이고요. 가장 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합격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나는 2차를 당장 다음 달에 볼 사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합격하고 떨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나는 선생님 될 사람이야. 그러면 2차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특강에서 제가 그 얘기는 했으니까 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고, 뭐 관련한 얘기는 다시 또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저도 이제 1차는 이제 끝났어요. 2차는 2차대로 저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사실은 2차는 2차대로 저도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제가 힘든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합격의 미랄이 돼야 돼. 어쨌든 뭐 남은 기간 동안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급해요. 2차 때문에. 여러분 느긋해. 2차를 수업을 들어도 뭐 하면 되지, 언제 만나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마음은 훨씬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긴장감이 듭니다. 지금 해야 돼요. 12월에. 1월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아주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텐데, 그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2차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업 시련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점차점점 해가지고 2차 1월달 가서 합격 정말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전날 떨리겠죠. 발표 나는 순간 잠 못 자. 거기서 떨어져서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1차에서 합격해서 이제 이 사람들 최종 합격시키는 게 저희 이제 더 큰 목표가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대비하고 있지 않았다가 갑자기 얻는 합격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2차를 여러분들이 뭐 여유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 끝나고 제가 수요일 날로 미뤄준 것도 좀 쉬워라. 그러면서 좀 미뤄놓은 건데, 원래는 제가 월요일 날 하려고 했잖아. 이거를 안 쉬게 하려고. 쉬면 늘어지니까. 근데 그건 너무 좀 비인간적인 것 같다 싶어서 그래도 여유를 좀 줬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여유를 주긴 줄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느슨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제가 계속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제를 잘 봐라 한 얘기는 앞으로 더 건설적으로 2차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문제 파기. 훨씬.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혹시 1차를 뭐 돌이켜봤을 때 정말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반성은 2차를 준비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의미가 있겠죠. 설령 뭐 그런 말은 예는 들기도 싫지만, 설령 내가 1차를 합격 못하거나 2차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세로 2차를 준비한 사람은 내년에 분명히 달라요. 공부가. 설사 뭐뭐라 할지라도 지시, 수이란 말고 지시.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제가 1차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냥 대충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거 잘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왜냐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다 까놓고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까놓고. 더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내가 점수가 몇 점이다. 근데 어차피 커트라인 몰라요. 그쵸?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저는 저대로 제 길을 갈 거니까 여러분은 수험생 입장에서 수험생이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시라고 믿고 있고요. 뭐 저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을 새겨드리시기 바라고, 모쪼록 여기서는 지금 시험 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다 같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로 위로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